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학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엄청나게 더운 날씨죠.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뜨겁던데 그래도 오늘 입추더라고요. 네, 아, 시간이 빨라요. 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몸은 아직 뜨겁습니다만 마음은 가을로 달려가고 있고 빨리 더 달려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네. 하니까 마음의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저 새만금에 있는 잼버리 청년들 이거 참 안전하게 잘 다른 지역으로 잘 갔으면 좋겠고 뭐 청주에도 충북에도 온다고 하죠? 네네네. 오, 중국에도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잼버리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 좀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고 그 아이들 중에는 진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어떤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멀리 보냈을 텐데 그런 나쁜 기억을 또 심어준 것 같아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스카우트 예. 참 부러웠는데 맞습니다. 그 담보 입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죠. 왜 이렇게 멋있어, 부러웠는데 멋있어. 아유 엄청 멋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네. 우리 저 의원님은 그거 했을 것 같은 했을 느낌? 것 같은 저는 느낌이죠. 스카우트는 아니었고 그 아, 해양소년단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거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제복 같은 거 그렇죠. 담보 네. 입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도 기억했던 게 이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뭐 해양소년단 뭐 이렇게 갖고 쭉 있는데 네. 저는 해양소년단 단복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해양소년단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단복을 샀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그 단복 가격이 거의 한 9만 원, 8만 원 이랬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했고 하지만 이제 몇 번 나가지 못하고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올해 잼버리에도 뭐 많은 돈 수백만 원을 들여서 왔다는 세계의 청소년들 또 충북에도 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간 잘 안전하게 끝나고 귀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김영한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영한 지사가 온 다음에 충북의 새 기록이 계속 작성되고 있어요. 네. 충북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주민 소환 운동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의미가 좀 있고 해서 이거를 안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은 2차례 있었는데 2번 다 안 됐던 적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영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의 의미 과연 뭐라고 볼지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할 수 있고요. 또 임기가 1년이 남으면 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있는 2년 사이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김용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이전에 6월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 소환이 뭐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수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이 김용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58.19%의 이제 득표를 해서 이제 도지사로 이렇게 당선이 되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주민 소환까지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 당원인 거로 봐서 이게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정쟁으로 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역대급 존재감을 드러낸 그 다른 시도에서 전국 뉴스로 충북도지사를 알게 된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역대급의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뭐 친일파를 자청한 것과 계산 산불 술자리 논란, 뭐 대통령 사진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조금씩 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좀 논란 정도로
그 주민 소환을 하는 게 적절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왔었던 건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그 서판리의 이제 그 참사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도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좀 안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저희가 그 이 오송 참사 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김영한 지사 가랑비에 옷 젖을라 이런 제목으로 했고 그 1년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잘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우리가 토크도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주민 소환 운동까지 벌어지고 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뭐 좀 도지사로는 정치적으로 좀 불명이 아닐까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당 차원의 입장 비슷하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각 당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뭐 각 정당을 대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뭐 민주당 뭐 당원이 있다고 해도 뭐 민주당이 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한 건 아닌데 그 구성원들을 볼 때 이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뭐 70% 이상 민주당 당원인 거로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정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같은 양당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양당 체제가 이제 고착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출 전까지는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선출된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 논란거리 사실상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정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민 소환도 결국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많은 도민들, 시민들에 의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그 한재학 의원께서는 뭐 별도로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네네. 기자회견을 해서 네네. 김영환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네. 주민 소환 운동에 대한 입장은 뭐냐,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 안에서 저희들끼리는 이런 내용이 좀 이야기가 공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큰 사안입니다.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이제 3가지 관문을 넘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가 135만 4천여 명 되는데 그러면 이제 13만 5천여 명 정도의 그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서도 이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아예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고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2016년에 이제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도지사의 이 주민 소환제를 추진을 해가지고 모았던 비율이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 또 안 됐어요? 네, 무산이 됐어요. 한 4분의 1 정도가 무효표가 돼가지고 왜냐면 이것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길거리 서명하듯이 쓰는 게 아니고 이름이랑 뭐 연락처, 그다음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문이 첫 번째가 문턱이 되게 높고 두 번째 문턱은 이것이 투표율이 33.3% 네.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투표율과는 무관하게 이제 자기의 직을 좀 걸었었는데 이 3분의 1 투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3분의 1 투표율이 넘었다고 하면은 그걸 오픈을 했을 때 과반 이상의 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 3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을 봤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시민적인 공감대가 진짜 짙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그 좀 모여 있는 뭐 노동계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교육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협조가 충분히 되고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120일 동안 진짜 선거운동 하듯이 이거를 추진하는 그 주체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진짜 선거운동 하듯이 120일 동안 밤낮으로 이것을 매진을 하고 그것도 한 시도가 아니라 전체 시군의 3분의 1 이상 충북으로 치면 4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키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비용과 에너지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성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처음 느끼고 생각했던 장면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자신의 무기를 갖고 돌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6.1에 그 국회 원내대표인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은 어쨌든 말과 글로써 사람들한테 자신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저는 이 발언이 그렇게 신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 소환을 했다라는 거에 그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 이걸 소환을 추진하는 측도 사실상 그냥 소환 추진을 한 거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거가 아닐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소환 제도가 2007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126건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소환이 된 거는 2건밖에 없습니다. 시의원 2건.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까지 간 것도 126건 중에 11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충북도당에서 성명서가 나와서 주민소환 운동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아직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아닌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계 이쪽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입장 나온 거는 일단 없고 현재는 그 주민소환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일단은 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상태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소환운동이 일단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도 말씀 중이신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100몇십 건이 발의가 그러니까 추진이 됐으나 실제로 소환된 사람은 시의원 2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치단체장도 소환된 사람은 없고 거기에 뭐 도지사는 당연히 없는 상황인데 충북에서 최초의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게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어떤 뭐 책임론이라고 할까, 그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뭐 뒤를 예상하고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관심들이 많으니 앞으로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아까도 이제 그 한지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도 36만 명 가까운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이제 10% 넘게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8만 2천 표 정도가 무효 서명으로 이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투표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일이 검증하는 그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22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제주도지사 주민 소환의 경우에는 투표까지는 갔으나 투표율이 11%에 그쳐서 이제 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때 이제 제주도 인구가 한 60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도 20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서명운동을 받다가 서명운동을 받고 그 이제 몇 표가 됐는지 실제로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칠 텐데 나중에 투표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투표까지 가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또 3분의 1이 못 넘어가지고 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세금 낭비 이런 사례로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 대해서 뭐 전망이라든가 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저는 그 주민 소환의 이제 뭐 대상이라고 하는 김영한 지사가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성공하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치밀하고 그 다음에 거의 선거운동 하듯이 그다음 모든 역량과 그 에너지와 그 나름의 이제 자신들이 그런 걸 하시면서 돈을 쓰실 거 아니에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을 보니 굉장히 좀 허술한 측면이 많이 보였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거는 정당인 중심이 돼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현안이나 특정인이 그 특정 이제 자치단체장이 지금까지의 그 그 집행부 운영한 것을 보니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짙게 깔려 있고 그것들이 범시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제 정당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로 해야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정당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확률이 매우 높고 정쟁으로 소비되면 그 와중에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의 대표로 하고 계신 분이 내년 상당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분께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중앙당과 충북도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충북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그 같은 당이지만 저는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그 정당인이 어떻게 중앙당과 충북도당과 전혀 상의 없이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그 이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거의 성공 실패 여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중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김영한 도지사를 소환하기 위해서 내 순수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시도는 좋았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둔다고 하는 것들은 혈세 낭비했다가 또한 사람들의 그 인식마저 더 안 좋아지게 하면서 오히려 역풍으로 김영한 지사의 그 면죄부를 주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또는 그쪽에서 아니 김영한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주민 소환하는데 힘을 보태도 시원찮을 사람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되겠냐?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성공할 의지가 있었다면 1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노동계, 교육계, 범시민사회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 때 추동을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건데 저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치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소환제는 정치 행동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가 무려 정치인이고 내년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잼버리 준비 과정도 얘기하지만 준비 과정이 허술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두 다 그 예견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LH에서 지금 그 아파트 철근 그것들이 오시공 누락됐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아파트의 그 완공도라든지 아니면 그 견고함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딱 봤을 때는 의지가 너무 앞서가지고 그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실 주변에서도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단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월요일날 이걸로 하려고 하니 합류할 사람은 합류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합류할 사람은 합류해라라고 하는 이 워딩도 되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도 이게 지금 조금 준비 과정이 많이 떨어진다. 사람들의 공감대를 좀 더 형성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해도 어차피 김영환 지사가 잘못했다는 거는 뭐 8월 초나 8월 말이나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자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들려온 그 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본 취지를 좀 흐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언에도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합류를 하려면 합류를 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진행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게 달성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작이라고 보고 결말이 거의 예정돼 있는 건데 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엄청난 비용 지난번에 그 대통령 사진전 할 때 그 몇백만 원 비용 쓴 거 가지고도 비판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냥 자기들의 행동을 그냥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또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시작이 됐어요. 뭐 가냐 마냐가 아니라 일단 출발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거고, 결국은 이게 또 주민 소환 운동 그 기간이 서명받는다 4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절차가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다 보면 총선 전국이랑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당 소속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코앞이고 주민소환 운동도 이미 시작이 됐고 총선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디 여당은 어떻게? 이제 주민소환제도는 이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청구 사유, 그러니까 도지사가 잘못한 게 주민들이 소환할 정도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건만 맞으면 주민소환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120일 정도 지나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120일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그때가 말씀하신 대로 딱 이제 그 총선 상황이죠. 총선 상황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경우에 상당히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주민소환 운동이 어쨌든 벌어진 것 자체가 당이나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뭐 썩 나쁜 상황은 아닌 겁니까? 아니요, 이 주민 소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로 뽑은 지자체장을 뭐 논란, 뭐 사진, 뭐 전시 논란, 뭐 술자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사실 뭐 아니면은 뭐 비싼 밥을 먹은 논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과연 이 소환까지 갈 건가? 그런 논란들이 사실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런데 이게 뭐 도지사를 시민들이 선출한 도지사를 소환할 정도까지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환이 시작됐는데 이 소환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뭐 당 차원에서 뭐 개입한 건 아니지만 뭐 이게 결국 성공하려면 어떤 단체들이 결국 대들어서 정당이나 단체들이 대들어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 20만 장 받아야 저는 그 중에서 무효표 빼고 나면은 투표까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같이 합류해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까지 못 갔다. 그러면 총선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뭐 좀 어차피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고 고민을 하시겠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거를 발표한 대표라는 분이 중앙당과 그다음 충북도당과 상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충북도민으로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합류했을 때 득과 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정치 행위인데
일단 준비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거기에다가 이미 출발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양해라든지 아니면 협의 같은 거 과정이 전혀 거치지 않은 가운데 먼저 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이 행위를 가지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총선이 바로 목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여쭤봤는데 따로 이제 말씀을 여쭤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든 시의원의 입장에서 김영환 지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 소환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논란을 봤을 때 저는 주민 소환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주민 소환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환 지사를 이제 여러 언론들의 어떤 그런 논란 기사들을 많이 보고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부정적인 건 맞는데 이게 과연 도지사를 물러나게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어제 이제 이런 그 여론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이 주민 소환 시작된 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어제는 보도가 많이 됐는데.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을 보거나 아니면 SNS를 하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사실 50대인 경우에는 그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야, 이거 잘못한 건 맞는데 뭐 1년 지났다고 또 이렇게 소환하고 또 계속 이렇게 비용 들여갖고 세금 들여서 해야 되냐. 그럼 50대들은 되게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금, 급여 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금을 따박따박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진짜 그 직원들 급여 주기도 바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그런 세금을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나중에 돈 청구되면 결국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는 게 유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이상주 의원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깨알같이 벌써 왔어. 아니 상당히 평소에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뭘 이렇게 많이 써오셨어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민 소환 운동은 시작이 됐고 여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뭐 도청뿐만 아니라 뭐 각 정당 또 여기 관심 있는 충북을 아끼는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당들은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건 좀 제가 도민 입장에서 따지려고 그래요. 먼저 그럼 민주당 충북도당의 청년위원회에서 김영환 지사 사퇴를 촉구했잖아요. 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에서 이제 공식 입장은 저는 아직 들은 게 없고 사실 제가 정당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주민 소환 말고라도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김영환 지사의 이번 모성 참사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안 된다든지 뭐 또 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저희 당 차원에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가열차게 당 차원의 이제 공세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의 이제 박진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그 의정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그 도의 해명 같은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는 도가 스스로 자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때 회의가 그랬다. 뭐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락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거짓 해명과 그 흐리기 해명으로 사람들한테 혼란을 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차원으로 어제도 이제 기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주민 소환제랑 청년위원회 그 사태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희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주민소환 관련해서는 저희와는 사전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당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좀 제외하고 나고 나서 그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보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그 제 정당의 전반적인 공감대와 이 인식을 좀 형성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주최 측에서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조금 급한 이런 성격의 답변을 함으로써 이 중지를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 차원의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는 글쎄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올까 싶고 이것을 동력을 우리가 실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져봐야겠으나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주민 소환 운동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하고 그런데 주민 소환 운동이 혼란만 부추긴다고 했는데 그 남탓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도당도 그 좀 뭐 민심 수습 방안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이렇게 그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뭐 민심을 수습하겠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앞서서 이제 지금은 그 사회적인 기준이 이 단일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칼부림 논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내가 하겠다 또는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을 뭐 50명 넘게 체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옛날로 보면 뭐 미친 사람이잖아요. 거의 미친 사람이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극단적인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잘못했네.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저렇게 비판들을 하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 전에도 주민 소환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있을 때마다 주민 소환을 한다고 하니, 요번에 그 주민 소환이 막상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시민들이, 야, 이건 뭐, 무조건 주민 소환하고 뭐 탄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앞으로 민심 수습 방안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번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들을 뭐 그분들도 포함해서 여러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참여한 것들을 우리가 뭐 기사라든지 SNS 또 언론 통해서 많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한 20여일 만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일부 이제 그 가옥이 침수되거나 한 데는 아직 그게 이제 마르지가 않아서 도배장판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노력으로 이렇게 사태가 빠르게 복구된 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 수습 방안이라고 저는 이제 이게 꼭 중요하게 꼭 우리가 내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뚝이 무너져서 이제 1차적으로 발생한 거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 어떤 연락 체계, 지휘 체계의 부재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훈련이 안 됐었는지 아니 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게 민심 수습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김영환 지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앞으로는 별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나간 다음에
김영한 지사는 조용히 지낼까? 아니 뭐 주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이거 주민도 안 될 것도 같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어 저기 대구시장처럼 뭐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하는 거에 다른 건 이게 달린 건데 임기는 3년이나 남았고 뭐 견제 세력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충북 도지사로서는 최초로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꼭 뭐 도지사에서 물러나거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야지만 정치인이 그게 책임을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을 정치인이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아시나?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어우 이게 뭐 한 방도 아니고 이제 여러 방 맞아가지고 그렇죠. 예. 거의 본인이 그 심신이 힘들 건 뭐 누구 뻔한데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예, 맞습니다. 예. 본인도 자숙하고 앞으로 도정에 매진을 할 건지 면지부가 다시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도민을 또 다시 겁박하고 악원 조건 나누고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렇게 뭐 주민 소환 성패를 떠나서 그렇죠. 예.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예. 요새 그 저 네이버에 보시면 김영한 지사 사주 풀이한 그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것도 사고 나고 나서 그거 써놨던데 그걸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도민의 불안감이 전혀 지금 시도되지 않았다. 근데 국민의힘은 뭘 하냐 이거 여쭈는 거예요 지금. 주민소환 말고 뭐 우리 시의원께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닌데 네. 굳이 하실 말씀? 아니 저는 뭐 그 당 차원에서 아마 총선 전까지는 심하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해라. 네. 조심해라. 왜냐면은 그 하나의 일련의 사태로도 이제 전국적으로 일파만파가 되면은 지지율이 1, 2%씩 막 빠지면 1, 2%에 막 그렇죠. 그 국회의원 직이 막 20개, 30개씩 걸려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이기고 지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 지금 뭐 논란도 안 되고 좀 조용한 입장인데 김영한 지사님은 아마 그 우리 국회 부의장께서 조금 조용히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민주당도 남 얘기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주민소환 운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그죠? 내부소에서 서로 뭐 갈등이 있으면 총선 때 상당히 그죠? 영향이 있을 것 이 같잖아요. 영향이 있을 거고 전 진짜 너무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이거를 추동한 분이 그냥 일반 시민이거나 어디 시민사회단체 뭐 연대회 대표거나 이랬으면은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당인이 당과 소통하지 않고 일반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이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이 당당히 얘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봤었을 때는 이미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질 건데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도 사상 최초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